퇴근할 때 떡볶이를 사오라는 딸내미의 카톡을 받고 퇴근길에 들린 분식집이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맛있게 잘 먹는 달달한 간장 떡볶이를 만드는 곳이었다. 요즘엔 대부분 매콤하고 자극적인 국물 떡볶이를 많이 파는데 이곳에선 여전히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옛날식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 딸도 나도 좋아하는 곳이다. 간장 떡볶이와 김밥 2줄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쫄면과 납작만두도 주문했다. 근데 계산을 하던 여자가 포장이죠? 며 환하게 웃는 게 아닌가. 처음 보는 여자였다. 남자는 원래 처음 보는 여자에게 관심이 많다. 더군다나 외모가 괜찮으면 자연스레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평소 내가 김예수를 무척 좋아했는데 얼굴 생김새나 웃는 모습하며 특히 육덕진 몸매가 김예수를 빼다 박은 듯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나도 모르게 속으로 참 곱다란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 네, 포장해 주세요. 아저씨, 그냥 김밥 드시지 말고 오늘은 참치김밥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호호. 아저씨 정도면 제가 책임져 드려야죠. 제가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김밥을 책임지셔야지. 왜 저를 책임져요? 실은 말고요. 정수가 점잖은 손님분께 왜 그런 무례한 장난을 쳐? 아뇨, 괜찮습니다. 뻔히 장난인 거 아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언니. 손님한테 맛있는 참치김밥 드려보라고 하다 장난 좀 친 거야. 손님, 암튼 제가 참치김밥 전문이거든요. 맛없으면 책임질 테니 드셔보세요. 그럼 참치 2개로 주세요. 네, 제가 아주 특별히 두툼하게 말아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원놈의 김밥이 실하게 생겼어요? 김밥에 속을 얼마나 채워 넣었는지 보통 김밥의 2배 크기였다. 동네 장사는 인심이 후회하되지. 저희 언니처럼 하면 안 된다니깐요. 안 그래요, 손님? 그래도 장사는 남아야죠. 너무 퍼주기만 하다 손해보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손님이 자주 와서 팔아주면 되죠? 하하, 그럼 되겠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의 두툼한 참치김밥이 갖고 생각이나 매일 저녁은 김밥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 분식집에서 본 지 3달, 여전히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건가? 퇴근하고 분식집에 들러 김밥 포장하면서 그녀와 얘기 몇 마디 나누는 게 내겐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아저씨, 새로 나온 우엉김밥 한번 드셔봐요. 우엉이 짭조름하게 졸여져서 맛있어. 그래요. 그럼 오늘은 우엉김밥으로 하죠. 어이구, 아저씨는 말도 참 잘 들어. 올 때마다 내가 먹으라는 대로 먹으니 주는 것마다 맛있으니 그렇죠. 아주머니 말씀엔 이제 믿음이 간다니깐요. 그쵸. 제가 손맛 하나는 끝내준다니깐요. 저 여기 이래봐도 스카웃 돼서 온 거예요. 능력자시네요. 손님 근데 총각이에요? 아저씨예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매번 저녁마다 김밥 사러 오더니 어제 하루 안 왔다고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하하, 저 호랍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회식을 늦게까지 했고요. 저는 박정숙, 47살이에요. 그녀는 내가 항상 출퇴근할 때면 지나치는 아파트, 단지 내 10평 정도 되는 분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다. 그녀를 본 지는 3달이 넘었지만 그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걸 안 지는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반가운 나머지 나는 차를 세워 그녀에게 아는 척을 했다. 정숙 씨, 어디 가세요? 어머, 상철 씨. 그녀도 반가운지 반달 모양의 눈웃음으로 화답하며 아는 척을 했다.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길이시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가요? 아, 그러시구나. 어느 쪽으로 가시는데요? 압구 정동 쪽이요. 거기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요. 마침 저도 그쪽 방향인데 모셔다 드릴까요? 그래도 되는 건지 그녀가 살짝 망설였다. 생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어때요? 타세요. 하며 차에서 내려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 상철 씨.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영광이네요. 까짓 거
이 정도쯤이야. 제 끼니 삼시세끼 중 한 끼를 정숙 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으셔야죠. 호호. 그렇게 말씀해 하시니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네요. 대단하고 말고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은 것보다 2배는 넘을 테니 말이죠. 호호. 그럼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그럼요. 제가 정숙 씨가 정해준 메뉴대로 항상 먹잖아요. 호호. 난 이렇게 여자 말 잘 듣는 남자가 참 좋더라. 운전하는 중 자연스럽게 내 눈은 그녀에게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었고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고 있을 때 그녀가 또 다시 말을 걸어왔다. 저기 상철 씨도 이제 새 출발하셔야죠. 네, 새 출발이요? 저야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지요. 근데 주변에 아직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그렇구나. 한창으로 보이는데 많이 외로우시겠다. 외롭기야 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정숙 씨는 만나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죠. 자기도 없으면서 남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숙 씨는 안 외로워요? 안 외롭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호호.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실은 제 이상형이 김혜수 같은 여자거든요. 제 눈에는 정숙 씨가 딱 제 이상형에 가까워요. 거기다 음식 솜씨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말이죠. 그래서 평소 어떤 사람일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어요. 상철 씨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녀와 점점 친근하게 되면서 어느새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알게 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아내와 사별한 뒤 딸과 나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그 분식집을 종종 찾았다. 정숙 씨와의 인연은 그녀가 언니의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언 끝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으며 가게를 돕고 있었다. 상철 씨. 그녀가 불쑥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앞에 앉았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긴장한 듯한 눈빛에 내 마음도 덩달아 떨렸다. 제가요, 상철 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요. 예전에 이런 감정은 잊고 산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동안 나이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번 말해보자 싶었어요. 그녀는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상철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상철 씨, 평소 제 말 잘 듣잖아요. 저랑 만나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냥 이 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만약 아니라면 그냥 잊어주세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정숙 씨.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했지. 이렇게 말할 용기는 못 냈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살짝 웃었다. 그럼 나 고백 성공한 거예요?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정숙 씨는 올해 47세. 마보다 10살 연상이지만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머니라 부르던 호칭도 이제는 정숙 씨로 바뀌었고 가끔은 서로를 자기야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딸도 정숙 씨를 잘 따르며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다. 가끔씩 그녀와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내게 그녀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복잡해지고 말았다. 나는 올해 37,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다. 20대 중반에 만난 아내와 2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었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부산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그 후로 내 삶은 멈춰버린 듯했다. 아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아내에 대한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라는 말이 끊이질 않았지만 나는 항상 고개를 저었다. 젊은 호랍이라는 이유로 몇몇 여성들이 호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에겐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딸아이와 함께 사는 일상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그녀를 만났다. 나보다 10살 많은 그녀. 이혼 후 친정집에서 언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그녀였다. 처음엔 그저 딸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러 갔다가 알게 된 사이였다. 가끔 그녀가 딸아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길어지고 그녀가 해주는 따뜻한 음식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그녀를 정말 잘 따랐다. 그녀가 해주는 음식은 딸아이의 입맛에 딱 맞았고 딸은 그녀를 이모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가게에서 그녀가 직접 만든 김밥과 어묵을 챙겨주며 말했다. 상철 씨,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좋잖아요. 제가 자주 해줄게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녀의 배려는 내게 점점 더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주변에서는 나보다 10살 많은 돌싱녀와 사귀는 내게 의아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과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 우리의 관계는 평화로웠다. 딸아이도 그녀를 엄마처럼 잘 따랐고 나는 오랜만에 삶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녀의 전남편이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보자.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냐? 재결합을 진지하게 고민해봐. 그는 마치 이전에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그녀에게 계속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이혼 후 몇 년간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던 그가 갑자기 아빠 노릇을 하겠다며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접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질 않나. 주말마다 가족 외식을 하자며 그녀와 아이들을 불러내곤 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그녀의 집에 찾아와 아이들과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하룻밤을 보내고 갔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집에 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다고 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딸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상철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 결혼 얘기 나왔다고 방해하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돼요.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입장도 이해는 갔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전남편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그녀를 흔드는 것이 얘겐 너무나도 불편하고 화가 났다. 며칠 후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정숙 씨, 나 정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재결합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상철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상철 씨한테 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생각해봐요. 내가 정숙 씨와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그녀의 전남편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전남편에게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나 역시 딸아이와 함께 그녀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전 남편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심지어 나에게도 연락해 협박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씩 미래를 그려나갔다. 몇 달 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딸아이는 새엄마가 생긴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나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나와 딸아이를 위해 따뜻한 집밥을 해주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물론 전 남편의 방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를 대하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나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도, 과거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것을 말이다.